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23회차 복귀 간단하게 하고 24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영상은 조금 짧게 하고 나서 최종 픽 바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제가 몇 분부터 시작하는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간단하게 해보면 울산 대 인천 이 경기는 적중을 했고요. 인천은 이렇게 되면서 연패를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강원 대 부산. 이 경기는 저는 강원 쪽 사이드로 봤었고, 좀 부산의 승은 조금 없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봤었고, 일단 예측에서 완전히 좀 실패한 경기고, 이 경기 자체는, 강원이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후반전에 좀 체력이 빠지면서, 후반전에 실점을 하고, 또, 강원이 또 이번 경기도 선제 실점을 했습니다. 선제 실점을 했고, 공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어요. 조재현 선수가 풀백에 들어간 거 보고, 이 경기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였었던 강원이었는데 선제골을 실점을 했고, 또 결정력에 있어서 또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부산에서 이동준 선수의 활약이 또 굉장히 좋았었고,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자체가 없었는데, 공격 포인트를 연달아 넣으면서 강원을 상대로 승리를 한 부산이었고,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경기력은 약간은 무승부에 조금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초안픽 제외하고는 무승부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초안픽 제외하고는 다 틀렸고요. 저는 일단 서울 사이드로 봤었습니다. 서울 사이드로 봤었고 초반에 이제 수원이 또 윤영선 선수가 서울에서 윤영선 선수가 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그러면서 경기 자체가 좀 수원 쪽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수원 쪽으로 넘어갔었고 또 3대1까지 점수 차가 나면서 서울이 역전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조영욱 선수나 이제 또 골을 넣어주면서 동점까지 붙었었는데, 뭐 아쉬웠던 점은 이제 후반 막판에, 이 추가 시간에 양 팀 다 골대 한 번씩을 맞추면서, 결론적으로 이 경기, 적중에는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그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재밌었던 경기였긴 했었어요. 재밌었던 경기였긴 했고, 또 그 댓글로 이제 남겨주셨던 수원이 홈에서의 전적이 다 다르다는 점이었고 직전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수원의 패는 없을 그런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만약에 픽을 했었다면 적중을 했었을 것 같지만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서울이 경기력적으로 수비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윤영선 선수가 그렇게 또 페널티킥을 연달아 두 경기 연속 내주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위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가 이제 남은 다음 주에는 서울 경기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네, 서울 경기가 금요일 날 경기여서 들어오진 않습니다. 들어오진 않는데 이 수원의 이 경기력을 서울이 못해서 수원이 이렇게 잘했던 건지 아니면 수원이 또 지금 최근에 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경기를 다시 한번 또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적중을 했는데 일단 노리치 브라이턴 이 경기는 처음에는 좀 무승부 쪽으로 봤었는데 이 노리치가 그래도 아직 강등에 있어서 희망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쯤에는 이 브라이튼도 아직까지 잔류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었고 또 경기력을 봤을 때는 노리치보다는 브라이턴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이턴 승으로 가져갔고 적중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이 경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레스터가 워낙에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상대로 한 무승부 정도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큰 점수차로 이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폴더 자체를 조금 아깝게 쓴 경기고요. 여섯 번째 경기는 맨유 대 본머스 이 경기는 제가 경기력 자체는 당연히 맨유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일단은 너무 맨유 쪽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맨유에게 당했던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승부를 한번 받쳐서 가봤었는데 이 경기는 제가 잘못 판단을 해서 가져간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머스가 초반에 골을 넣긴 했지만 지금의 맨유는 제가 예전에 당했었던 그 맨유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아스날. 이 경기는 뭐 울버햄튼이 개인적으로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찬스들이 굉장히 또 많았었고 이런 아스날 상대로의 압박이 또 나쁘진 않았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완벽한 압박이었다라기보다는 적절한 압박만 해줘도 아스날이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결정력만 조금 좋았으면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뭐 결과 자체는 이 아스날이 승리를 했고 또 아스날 자체는 굉장히 또 이런 T1이나 사카나 굉장히 또 좋은 최근에 3백으로 변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재개 후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너무 울버햄튼 쪽으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아스날 승은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음, 이 경기도 예측에서 좀 많이 실패했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8번 경기는 첼시 쪽을 받고 적중을 했고요. 9번 경기, 이 경기는 독식픽에서는 맞추긴 했는데 일단은 뭐 전북현대에서 이동국 선수가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전북이 또 쉽게 또 승리를 가져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북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고 상주는 페널티킥에서 득점을 하면서 전북은 PK를 놓치고 상주는 PK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상주가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약간 배당적인 측면이나 이 경기 자체가 좀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그런 경기긴 해서 독식픽에서 이렇게 승패로 가져가 봤었고요. 축성픽에서는 전북이 또 꾸역승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가 봤었는데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상주 같은 경우에는 1대0으로 4경기 4경기 무실점이죠. 4경기 무실점 그리고 1득점으로 4연승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번째 경기는 조금 이변을 봤었어요. 이 경기는 좀 이변 쪽으로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고 이 경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나성호 선수가 들어오면 양동현 선수와 이스칸데로프 선수가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칸데로프 선수는 이 교체였나 결정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선발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경기 자체는 이 포항이 지금 송민규 선수나 또 지금 심동훈 선수 등 팔로세비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기동 감독이 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항의 폼은 연승을 해나가면서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번째 경기, 이 경기도 좀 이변을 봤었던 그런 경기이긴 했는데 대구가 지금 최근에 폼이 워낙에 좋지만 대구가 한 번씩 뒤통수를 칠 때가 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대구지만 한번 이변을 봐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봤었는데 적중은 했지만 이 경기도 폴더를 조금 아깝게 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자체는 일단 광주가 좀 전반 초반에 좀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민기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뭐 펠리페 선수가 득점을 했지만 1대0으로 리드를 지키다가 한 골 실점 이후에 동점이 되면서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김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드가 선수가 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광주의 그런 한 명의 퇴장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경기력 그리고 대구의 최근 폼은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일단 셰필드 사이드 쪽으로 봤었고요. 이 경기는 조금 무패 쪽으로 봤었고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벌리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 봤었고 셰필드가 무승부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뉴캐슬 사이드 쪽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에는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최근에 웨스트햄 상대로 뉴캐슬이 좀 더 유리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사이드면 막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폴더 자체가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축생픽에서는 단통승을 갔었고, 독식픽에서는 조금 더 이변을 보고 무승부를 갔었는데, 독식픽에서만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경기는 해외 배당을 봤었을 때는 해외 배당 동일 배당 기준으로 승패가 조금 나오는 그런 배당이었어서 승패를 가져갈까라고도 고민을 했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을 잡은 상황이기도 했었고, 이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아스날 상대로 물론 와포드를 3대1로 잡아내긴 했지만 아스날과의 상대에서 상대를 했었을 때 그 수비적으로 너무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들을 봐왔어서 맨시티 상대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변을 보지 않고 단통으로 가져갔었는데 적중해서 실패를 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 자체는 맨시티가 득점 기회들은 많았어요. 기회들은 많았는데 다 아쉽게 조금 못 넣으면서 그렇게 갔었고, 로테이션을 뭐 완전히 돌린 건 아니지만 일부 뭐 긴도안이나 뭐 데브라이너나 로드리 이런 미드지는 선수들이 조금 다비드 실바나 베르나르도나 이번 시즌에 후반기에 약간 중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선수들이 나왔었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경기 자체는 적중에 실패했었던 경기였고 조금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아요. 경기력 자체는 맨체스터 시티가 그래도 한 득점은 넣을 수 있었던 경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제 최종 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회차 최종 픽이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경기력 위주로만 조금 베팅을 했고, 좀 경기력과 승무패, 동일 배당일 때 승무패 확률 쪽으로만 조금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도 2,000원만 갔기 때문에 좀 많은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제가 원래 이렇게 주중에 경기가 있으면 조금 역배 위주의 독식픽처럼 소액으로 가기 때문에 역배 위주로 좀 갔었는데 이번 회차에는 조금 정배 위주로 다가갔습니다. 최근에 주중 경기들을 역배 위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역배 데이보다는 조금 정배 데이가 좀 많이 나왔어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어차피 계속 주중에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경기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 박싱데이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런 박싱데이에 이변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의외로 최근에 정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조금 정배 쪽으로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배데이 쪽으로 가져가 봤고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경기는 이변으로 가져가서 좋을 것 같은 경기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체는 폴더가 좀 적어서 정배로 가져간 경기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순위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EPL 같은 경우에는 수정군 크리스탈 팰리스죠. 크리스탈 팰리스가 14위인데 일단 14위 이상이 되는 팀들은 어느 정도 거의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뒤집기에는 계속 패배하지 않는 이상 뒤집히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브라이튼부터 15인 브라이튼부터 약간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파의 가능성은 셰필드까지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셰필드 이하팀 그리고 수정궁 이상팀은 약간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잔류도 아니고 유로파를 노리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어서 약간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그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권이 경쟁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닌데 어느 정도 조금 심한 가장 이런 이 잔류 경쟁 제외하고 우승 경쟁 그리고 뭐 챔피언스 리그 경쟁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유로파권 경쟁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우승은 지금 라치오가 조금 삐걱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라치오가 지금 재개 후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유벤투스가 무난하게 우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챔피언스 리그 4위권 아탈란타, 뭐 인터밀란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밑에 순위에 있는 유로파권들과 챔피언스 리그권과의 그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다 지지 않는 이상 계속 연패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4위까지는 정해진 것 같고요. 유로파권만 조금 경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승점이 비슷하고요.
이 삼프도리아, 피오렌티나 한 13, 14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삼프도리아가 14위고 피오렌티나가 13위이기 때문에 이런 팀들까지는 아직 잔류가 확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편이고, 그 이상, 그 위의 팀들은 이 팀들과 승점 차이가 좀 나서 거의 잔류가 확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배는 첼시가 받았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비 후 역습을 하는 팀이고,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좀 수비적으로 불안하지만 이런 벤테케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또 아예우 이런 공격진, 세트피스 이런 역습에서의 한방, 세트피스나 중거리의 한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첼시는 플리식이 지금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간이 있었을 때 좀 좋은 팀이 첼시지 않나, 빠른 역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팀이 첼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4위 자리가 맨유가 지금 너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세트피스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를 봤을 때 일단은 캉테가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라기보다는 부상이고요.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패배,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승과 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첼시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수비적으로 임하겠지만, 지금 첼시가 플리식이나 윌리안도 그렇고, 지금 공격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에브람 자체는 아마도 또 지루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에브람 자체는 이런 공간이 있었을 때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없는 이런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마 수비적으로 임하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는 지루가 나온다면 이런 연계적인 부분에선 더 좋기 때문에 결정력만 조금 받쳐주면 첼시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첼시 쪽이 조금 유리해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쪽으로 갔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17위 와포드 대 22위 노리치 시티의 경기고요. 와포드는 데올로페오가 없다 보니까 디니, 두쿠레, 사르 이 선수만으로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요. 키포인트 선수가 데올로페오였었는데 그만큼 지금 와포드가 데올로페오가 없다 보니까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비적으로는 세트피스가 조금 불안하고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편입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푸키, 캔트웰, 에르난데스, 부엔디아 이런 그래도 괜찮은 선수들이 공격에서는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골이 계속 터지지 않아요. 골이 계속 터지지 않으면서 현재 강등에 좀 가까운 상황이고 수비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를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와포드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와포드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래도 디니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이나 이런 사르 선수도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노리치의 수비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단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승리 가장 높고 그 다음엔 무승부도 좀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어서 무승부도 받쳐서 가면 이 경기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상대 전적은 와포드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노리치가 강등버프로 한 무승부까지는 최소한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는 두 팀 다 무승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 승패로 가져갈까라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의 동기부여적 측면을 봤을 땐 차라리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그런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번 승패로 가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승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레스터고요. 아스날은 아르테타 감독 부임 후에 현재는 3백을 쓰면서 사카나, 티어니 이런 선수들 그리고 압박이 또 좋아졌고 역습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공간이나 세트피스에선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있고요.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나 역습에서의 스피드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좋고 수비적으로는 레스터 역시 공간을 조금 많이 내주고 세트피스도 좀 불안하다.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상대가 내렸을 때에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레스터 사이드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아스날이 뭐 지난 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울버햄튼이 강하게 압박을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압박에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레스터 상대로 조금 이런 레스터가 압박을 좀 강하게 프레싱을 한다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스터 쪽이 조금 더 이런 공간을 내주는 아스날 상대로 바디나 이런 하비반스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레스터 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이 경기 무승부로 간 이유가 그 레스터의 지금 히카르도 페레이라도 부상이고 벤치렐도 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상자가 좀 최근에 많이 생겼고 체력적으로도 좀 레스터가 스쿼드가 두꺼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경기 무승부가 가장 알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리에고요. 밀란 대 유벤투스인데요. 밀란은 카이르 선수 그리고 로마뉴리 이 두 명의 센터백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카이르 선수는 아탈란타에서 임대를 해온 선수인데 아마도 완전 이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 후에 패배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또 지난 경기 라치오 원정에서 3대 0으로 라치오를 잡아냈고 스팔과의 무승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연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레비치나 질라탄, 차라노골루 선수가 차라노골루 선수는 뭐 약간 로또 같은 선수인데 킥력이 터지면 득점으로 이어지고 터지지 않으면 그냥 뭐 의미 없는 선수예요. 그래서 데드볼에서만 조금 좋은 선수고요. 일단 뭐 수비적으로는 세트피스에서 조금 불안하고 측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뭐 설명할 게 없죠. 뭐 디발라, 더리우트, 뭐 더글라스 코스타, 베르나르데스키, 호날두, 이과인 뭐 멤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멤버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디발라가 5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고 호날두 선수가 4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습니다. 득점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유벤투스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굉장히 몰리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유벤투스가 지난 그 토리노 더비를 통해서 디발라 선수와 더리우트 선수가 경고를 받았어요.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수비 쪽과 공격 쪽에서 한 명씩 주요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그리고 최근에 밀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투표율이 유벤투스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몰리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밀란의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이나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 이런 부분 봤었을 땐 세트피스는 호날두의 킥력도 있고 또 이런 보누치나 장신의 선수들이 있어서 헤딩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밀란의 측면을 봤었을 땐 밀란이 측면 공간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측면의 공간들을 베르나르데스키나 더글라스 코스타의 개인 능력도 카르다도 선수가 지금 윙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호날두의 모습을 봤었을 땐 유벤투스가 밀란의 측면 공간을 봤었을 땐 충분히 득점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이변을 보지 않고 밀란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2위 맨체스터 시티 대 10위 뉴캐슬. 이 경기는 사실 크게 고민은 안 했습니다. 맨시티 지난 경기 약간 로테이션 돌렸고 이번 경기는 데브라이너 선수가 아마도 선발로 나오겠죠. 선발로 나온다면 뉴캐슬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뒷공간과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 있는 맨시티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가 좋고
이런 수비가 좀 단단한 편입니다. 수비가 단단해서 역습을 노리는데 좋은 팀이고요. 역습을 할 때는 이런 좌우측에 생 막시만과 알미론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수비진 주력이 좀 느려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 있고, 세트피스 수비가 좀 불안하고 결정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지금 사우스햄튼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매체에서 시티가 동기부여가 크게는 없더라도 지금 이제 또 8월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FA컵 일정도 다음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일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좀 타이트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잡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고민 없이 맨시티의 단통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울버햄튼 경기인데요.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공격, 중거리,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이런 셰필드 축구가 좋고, 지금 현재 체력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습에서의 조금 약한 모습,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 있고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레와 히메네스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울버햄튼의 중거리나 역습이 좋지만 결정력이 조금 아쉽고, 세트피스나 뒷공간, 그리고 중앙 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는 울버햄튼입니다. 이 경기도 저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셰필드가 존 플랫과 룬드스트럼 선수가 부상이에요. 이 두 명의 선수가 셰필드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역할이 저 개인적으로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에 두 명이 빠진 거기 때문에, 중원이 또 주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원 싸움에 있어서 울버햄튼에게 밀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셰필드가 측면 공간을 내주는 모습, 역습의 약한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셰필드 축구를 하면 또 이제 센터백까지 공격에 가담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가담을 했었을 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끊긴다면 이 울버햄튼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버햄튼은 역습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셰필드의 단통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벌리. 웨스트햄은 세트피스나 역습이 좀 좋은 모습이고, 최근에 수비적으로 임하면서 수책 선수가 지속적으로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토니오 선수의 힘이 있고요. 수비적으로는 측면 공간이나 뒷공간 등 역습을 당할 때 좀 위험하고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입니다. 벌리 같은 경우에는 우드 선수가 교체로 출전을 했고요. 역시나 로드리게스 비드라 선수의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수비적으로는 중앙 공간이나 좀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모습이 있고, 역습 때 좀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은 벌리가 원래 세트피스가 좋은 팀이었는데 우드와 반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조금 이 세트피스 수비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조금 떨어지고 수비적으로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처음에는 벌리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웨스트햄이 정배를 받았기도 하고 투표율도 정배이기도 하고, 지금 벌리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동기부여가 사실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웨스트햄은 강등권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고요. 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로파를 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유로파권 팀들이 연패를 하지 않는 이상 노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상대 전적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하고, 벌리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웨스트햄의 최근에 그 수책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뒷공간을 봤었을 때, 벌리의 뒷공간을 봤었을 때 벌리가 아마도 웨스트햄 상대로 조금 라인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뒷공간 역습에 조금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 대 칼리아리인데요. 피오렌티나 멤버는 괜찮아요. 카스트로빌리, 키에사, 리베리, 그리고 쿠트로네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이 중거리 한 방이 있고 이 멤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비적으로 뒷공간이나 중앙공간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많은 그런 피오렌티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나인골란 뭐 중거리 한 방, 뭐 이런 선수진 자체는 칼리아리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뒷공간과 수비적으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지금 칼리아리가 투표율은 정배인데 피오렌티나가 배당 자체는 정배를 받았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 사이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을 때 두 팀 다 뒷공간과 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역습에서의 나가는 그런 스피드 자체는 카스토로 빌리나 뭐 키에사나 이런 피오렌티나 리베리나 이런 이 공격진 자체는 저는 피오렌티나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습에서의 스피드를 봤었을 땐 피오렌티나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피오렌티나 승을 가려고 하다가 지금 상대 전적 자체가 칼리아리가 더 좋은 편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배당 자체는 무승부의 확률도 있어서 저는 무승부로 한번 이변을 보고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경기입니다. 17위 제노아 대 7위 나폴리의 경기인데요. 제노아는 뭐 잔류왕이죠. 뭐 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좋고 역습과 판데프를 활용한 그런 역습이 좋은 팀입니다. 나폴리는 뭐 밀리크나 인시네, 뭐 카에온, 뭐 교체로 들어온 메르텐스, 뭐 공격진이 굉장히 좋고요. 수비적으로 단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쿨리발리가 있기 때문에 좀 믿고 가야 되는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보지 않고 나폴리가 배당도 굉장히 또 낮게 책정을 받았기도 하고 상대 전적도 나폴리가 좋기 때문에 제노아가 아무리 좀 잔류 버프를 이런 강등 버프를 받을지라도 지금 현재의 나폴리의 공격진을 막아내기에는 제노아의 수비진으로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노아의 단통 패로 갔고요. 이변을 조금 보신다면 승패보다는 무승부가 나을 것 같아요. 현재 그 나폴리의 콜리발리나 마놀라스 이런 수비진을 봤었을 땐 제노아가 이기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리버풀. 리버풀은 뭐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고 브라이튼은 코널리나 무페이가 또 투톱으로 나왔고요. 이런 트로사르 그리고 에런 무이 선수가 좋고 뭐 세트피스나 이런 브라이튼의 활동량 그리고 크로스 공격이 좋은 팀이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주력이 느리고 크로스 공격에 약하고 볼 처리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투표율이 그렇게 많이 몰린 리버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몰리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이 동기부여가 크게 없긴 하더라도 일단 상대 전적에서 좀 우세하기도 하고 리버풀 자체가 또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면 팀의 분위기나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에나 좀 좋을 거라고 보이고 또 브라이튼 자체는 그런 지금 현재 노리치의 수비진 상대로 한 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브라이튼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삼프도리아 경기인데요. 아탈란타는 공격진이 굉장히 좋죠. 역습도 좋고 수비적으로는 중앙 공간을 좀 내주고 라인이 높은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팀이기 때문에 좀 역습에 취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칼리아렐라, 뭐 가비아디니 이런 한 방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도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현재의 아탈란타 지금 세리에서의 아탈란타는 거의 득점으로 봤을 때는 깡패거든요. 지금 뭐 삼프도리아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긴 하지만 저는 좀 상대 전적을 조금 배제하고 이 경기만큼에서는 아탈란타가 최근에 워낙에 또 이번 시즌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프도리아도 지금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동기부여가 밑에 있는 팀들보다는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탈란타 입장에서도 승리를 쌓아두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볼리나 대 사스올로 경기고요.
볼리뉴 같은 경우에는 공격 스피드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습을 나갈 때 그런 스피드가 좀 좋고, 오르솔리니, 산탄데르, 뭐 산소네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수비적으로는 조금 볼 처리가 좋지 못하고 라인이 좀 높아서 역습에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솔로 역시 뭐 중거리 그리고 공격진이 좀 좋은 편이고 역습이 좀 좋은 편인데 사솔로도 마찬가지로 라인이 좀 높아서 역습에 좀 취약한 편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 경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승패 쪽이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두 팀의 스타일이 약간은 비슷한 면모가 있는데 이렇게 라인을 좀 높게 가져가고 역습에 취약한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역습을 나갈 때 어느 팀이 더 좋냐라고 제 접근 방법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했었을 땐 볼리냐가 스피드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저는 사솔로의 공격진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한번 이변을 보고 사솔로를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단통 패로 갔고요.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13번째 경기입니다. 로마 대 파르마의 경기고요. 로마는 뭐 제코나 뭐 은키타리안, 뭐 클로이베르트, 펠레그리니 이런 공격진이 좀 좋은 편이고 크로스 공격도 좋고 역습도 나쁘지 않고 또 자니올로 선수가 복귀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로마에게 있어서 공격적인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수비적으로 스몰링 제외하고 수비적으로 너무 좀 좋진 않아요. 이 뒷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고 좀 측면 공간 이런 부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한 팀이 로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좌우 전환이 좋고 역습, 뭐 쿨루세스키나 쿠추카 뭐 이런 선수들 역습이 좋고 우측 공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수비적으로는 크로스 공격이 약하고 세트피스가 좀 불안하다라고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세리에에서 가장 큰 이변이 로마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가 재개 후에 분위기가 좋지는 않고 또 지금 파르마의 공격도 개인적으로 이런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을 봤었을 땐 로마가 지금 스몰링 제외하고 수비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비적으로 봤었을 땐 로마가 카운터에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승무로 가고 싶은 폴더가 여유가 있었다면 승무로 갔을 것 같은 그런 경기인데 일단 폴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고요. 추천은 승무 쪽으로 드립니다. 배당적인 측면도 파르마가 승리할 확률은 경기력적으로는 로마이기 때문에 승리할 확률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승무를 추천드리고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리노 대 브레시아 경기고요. 토리노는 뭐 세트피스 그리고 베르디나 벨로티 이런 선수들의 한방 중거리 세트피스가 좋고요. 수비적으로는 중앙 공간이나 라인을 조금 잘 맞추지 못해서 옵사이드 트랩을 잘 걸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 공간도 좀 내주는 편입니다. 반면에 상대팀 브레시아 수비적으로 너무 엉망이에요. 저는 사실 토리노 경기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토리노를 단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경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토리노를 못 믿지만 브레시아를 더 못 믿어서 브레시아가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또 토리노가 지난 유벤투스전에서도 이런 베레디나 벨로티나 좀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토리노도 잔류해서 이런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고 브레시아는 사실 이 리그 마지막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스팔과 브레시아 그리고 이 두 팀은 거의 강등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위에 있는 레체 정도야 이제 강등권을 조금 탈출하는 거에 대해서 잔류를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19위와 22 브레시아와 스팔은 좀 강등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당 자체도 너무 승 쪽이 좀 확률이 너무 높고 토리노가 불안하긴 해도 이 지금 브레시아 수비 상대로 벨로티가 득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토리노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를 모두 마쳤고요. 네, 이렇게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배, 와포드의 승무, 아스날의 무승부, AC 밀란의 패, 맨시티 승, 셰필드 패, 웨스트햄 승, 피오렌티나 무승부, 제노아 패, 브라이튼 패, 아탈란타 승, 볼로냐 패, 그리고 로마 무승부, 토리노 승 이렇게 14경기를 가져가 봤습니다. 2,000원으로 소액으로 베팅을 했고요. 이번 회차가 정배데이가 아니라면 좀 역배데이일 가능성이 많아서 역배가 나온다면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게 역배가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배가 나온다면 2월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월이 된다면 이번 주 주말에 있는 25회차죠. 25회차에 금액이 몰릴 거기 때문에 저는 25회차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주중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역배 위주의 소액으로 가기 때문에 역배 위주로 가져가지만 최근에 주중 경기들이 좀 정배가 좀 많이 나와서서 좀 정배 위주로 가져가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경기들은 조금 폴더를 추가하시거나 아예 이변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